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3 루트 3의 3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3제곱을 구하라는데요. 3 루트 3부터 바꿔준다고 생각해주면 얘는 3의 1제곱 곱하기 3의 루트는 2분의 1제곱 됩니다.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하기가 되니까 1은 2분의 2니까 2분의 3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3의 2분의 3제곱에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3제곱이 되고요. 계산해 주시면 얘네는 곱하기라서 없어지면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3제곱만 남고요.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죠. 그래서 2분의 1하고 2분의 3하고 더해주시면 2분의 4, 즉 2가 되죠. 그럼 3의 제곱이니까 9죠. 정답은 5번입니다. 2번도 보시면 함수 fx는 x3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에 대하여 f 프라임 마이너스 1의 값은이라고 물어봤으니 미분을 먼저 해주시면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해주시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3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 되고요.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했다가 계산해 주시면 2죠. 정답은 2번입니다. 한 번 더 보시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어요.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네 번째 항은 6이라고 했으니 a 플러스 첫째 항 플러스 3개의 3d가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도 7번째 항이라는 건 2에 a 플러스 6d가 되고요. 19번째 항은 a 플러스 18d라고 쓰자고요. 그럼 2a 플러스 12d는 a 플러스 18d가 될 수 있고요. 우리는 a는 a끼리 d는 d끼리 묶어주면 a는 6d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a 대신에 6d를 집어넣으면 9d는 6이 되고요. 따라서 d의 값은 9분의 6 약분해주면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a 첫째 항은 6 곱하기 3분의 2를 해주시면 되니까 4가 되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도 보시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fx 플러스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의 fx죠. 얘는 마이너스 1의 무슨 극한이에요? 플러스니까 우극한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의 개념은 지금 0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1의 좌극한의 개념은 왼쪽에서 오는 거죠. 좌극한의 개념은 1에 가까워지고 있죠. 둘이 더해주면 1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도 보시면 5번은 세타는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제2사분면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제2사분면 위에 있는 세타에 대하여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의 곱이 2분의 1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탄젠트는 우리는 뭐로 고칠 수 있어요?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약분이 돼요. 즉 따라서 사인 세타의 값이 지금 얼마라고 주어진 거예요? 2분의 1이죠.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풀어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정석대로 해주면 우리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해주시면 4분의 1이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 그럼 둘이 더해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4분의 3이라는 게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 값은 이 루트를 붙여주면 2분의 루트 3인데 우리는 제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왔고 탄젠트라는 값은 뭐분의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했으니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분의 1이 돼서 얘네는 약분되고 이렇게 번분수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죠. 유리화해 주시면 3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라는 값은요.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세타는 3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둘을 계산해 주시면 6분의 1로 통분하고요. 6분의 마이너스 3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계산해 주시면 6분의 마이너스 5 루트 3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6번도 보시면 함수 fx가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7이다 라고 했어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같다. 그래서 x의 증가량 분의 x가 증가하는 거 지금 a 플러스 1에서 a까지 증가하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거 먼저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둘이 없어져요. 그럼 분모가 1만 있으니까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fa 플러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2의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a 플러스 1 플러스 5에서 누구를 뺀다고요? a를 집어넣은 2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5를 빼주면 그것이 7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리해 주시면 2a 제곱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 2인데 앞에 있으니까 4a 플러스 1에 2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플러스 5에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는 7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없애주시면 이렇게 없어진 애들은 삭삭 지워주면 4a에 요거 4a이고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죠. 넘겨주시면 4a는 8이 되죠. 따라서 a의 값은 2가 되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보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2h 마이너스 f 2 값이고요. 우리는 이거 미분계수를 맞춰주려면 여기 앞에 2를 여기 미분계수를 위해서 여기 앞에 2를 붙이죠. 여기 모양과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2를 분모에 고쳤으니까 위에도 옆에도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f'2를 구하라는 거와 같고요. f'x를 구해주시면 4x-3이죠. 미분한 거에다 2를 집어넣어 주시면 8-3이니까 5가 되네요. 그래서 5 곱하기 2니까 10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7번을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위에 있는 점 3,3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할 때 곡선과 L로 둘러싸인 부분의 이 넓이는 이라고 했어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곡선에서 요 직선을 빼서 요만큼 정적분 해주면 되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접선의 방정식을 필요로 해요. 3,3에서의. 그래서 일단은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는 우리는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먼저 하죠. 그럼 2x-4고요. 여기 x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어 주시면 6 빼기 4가 돼서 2가 되죠. 이게 바로 x는 3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y는 2고요. x-x좌표 플러스 y좌표 이거면 이게 바로 L의 직선이 나오죠. 그러면 2x-3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우리는 결국에 요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x가 0부터 누구까지?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는 2차식에서 요 2x-3이라는 1차식을 뺀 것의 정적분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0부터 3까지 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의 dx의 개념이고요. 적분해주시면 x의 세제곱이고 개수로 나눠주고 그쵸? x의 제곱이고 2로 나눠주니까 3이고요. 플러스 9x 이렇게 해서 3 윗끝부터 아래끝. 그래서 윗끝을 집어는 3을 집어넣어주시면 9 마이너스 27 플러스 27에서 0을 집어넣는 게 0이죠. 그러면 9죠. 정답은 2번입니다. 8번도 보시면 우리는 이 코사인 y는 2ax와 y는 1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자. ab의 길이가 이렇게 나왔을 때 a의 값은 2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를 찾아주시면 이 코사인 ax가 누구랑 만난대요? 1이랑 만난대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ax가 2분의 1과 만나는 걸 찾을 건데요. 코사인 그래프는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요것이 2분의 1하고 만나는 점이 누구예요? 여기는 3분의 파이였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고 여기는 원래 2파이의 그래프였으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덜 갔죠. 그럼 3분의 5파이가 바로 2분의 1일 때의 값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AX가 3분의 파이이거나 또는 3분의 5파이다 이렇게 찾아보자고요. 그럼 X는 3A분의 파이 또는 3A분의 5파이가 되고요. 그것이 A좌표고 이 A좌표가 바로 3A분의 파이일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B좌표가 3A분의 5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A, B의 길이는 3A분의 5파이에서 3A분의 파이를 빼주시면 3A분의 4파이가 되고요. 요것의 길이가 지금 3분의 8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A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곱한 건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따라서 8, 3, 24A가 4, 3, 12파이랑 똑같고요. A는 24로 나눠주시면 2분의 파이가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9번도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인 점 P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에서 P의 위치와 T는 6에서의 점의 위치가 서로 같을 때 P가 0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를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였어요? 우리가 위치라는 것은 뭐가 존재하는 거? 부호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요. 위치를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게 바로 뭐였어요? 속도였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당연히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이렇게 적분해주면 그것은 위치를 말하는데 처음 위치를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처음 위치를 더해줘야 위치가 된다는 거고요. 원래 주어진 구간부터 주어진 구간까지 속도만 정적분해주면 이거는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죠. 위치의 변화량이었고요. 그 다음에 속도 자체를 절대값 씌워서 윗끝 아래끝 당연히 있어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 주어진 구간부터 주어진 구간까지 적분해주면 그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거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쵸? 위치 변화량, 거리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가 0에서의 위치라는 것은 수직선 처음 위치가 t가 0이라는 것은 처음 위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처음 위치 t가 0에서의 처음 위치를 그리고 그거와 t가 6에서의 점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대요. 그쵸? 그러면 처음 위치를 둘까요? 처음 위치를 A라고 둔다면 A가 있네요. 처음 위치를 K라고 둘게요. 그러면 K라고 둔다면 처음 위치는 K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0부터 6까지 3t 제곱 플러스 at dt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에서의 위치와 그 처음 위치를 더해서 구하는 그 6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우린 똑같으니까 여긴 지워주고요. 결국에 0부터 6까지 정적분한 값이 얼마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0이었으면 좋겠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t세제곱 플러스 2분의 a의 t제곱이 6부터 0까지니 집어넣어 주시면 6의 세제곱 6의 36에다 6 곱해주면 6, 36, 6, 38, 216 플러스 36을 2로 나눠주면 18a겠죠. 이것이 0이란 뜻이죠. 따라서 a라는 값은 이렇게 아까 18a는 마이너스 216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10, 216을 18로 나누면 18. 그쵸? 2에서 36이니까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러면 속도식 자체가 3t 제곱에 마이너스 12t고요. 얘네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입니다. 그쵸? 3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4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죠.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0부터 6까지의 거리예요. 그래서 거리라는 건 절대값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면적을 찾는 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의 면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있는 부분을 마이너스 처리해주고 위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정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풀어주시면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0부터 6까지니 그래서 0부터 4까지는 그래프가 밑에 있으니까 절대값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2t dt 더하기 4부터 6까지는 그대로 해주시면 되죠. 3t제곱 마이너스 12t dt 요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적분해주면 t세제곱 플러스 6t제곱에 4부터 0까지고요. 이것도 역시 적분해주면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에 6부터 4까지겠죠. 집어넣어주시면 4의 세제곱 마이너스 64죠. 더하기 4, 4, 16에다 6 곱해주면 96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위끝 아래끝 빼기인데 0 넣으면 0이죠. 플러스 6의 세제곱 아까 216이었죠. 마이너스 이것도 6의 세제곱이 되네요. 216이네요. 그래서 위끝 빼기 아래끝 아래끝을 써주시면 4의 세제곱 64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4, 4, 16에다 6 곱하면 96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96에서 64를 빼주시면 32가 나오고요. 그쵸? 여기는 없어지죠? 여기 없어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30인데 플러스 32가 되죠. 그래서 64가 되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도 보시면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라는 2차식이고요. g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함수 g.f에 이렇게 합성함수의 최소값이 2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우리는 이건 g라는 함수에 누가 fx가 쏙 들어갔다라는 얘긴데요. 보면 여기에다가 이걸 집어넣는다고 생각해주면 6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진짜 집어넣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우리는 fx를 뭐라고 치환해서 풀란 얘기예요?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이렇게 치환을 했으면 뭐가 중요하냐? 이 fx를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2x 플러스 k가 t가 되는 거고요. 얘네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 t라는 애가 요 함수를 말하잖아요. 요 함수, 요 2차 함수를 말하는데 그 t라는 함수 값은 k 마이너스 1보다 더 어떤 값만 나와요? 큰 값만 나오더라. 따라서 t라는 값은 k-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fx를 t라고 치환함으로써 gt라는 식을 만들었는데 이 gt라는 식은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1을 만족하고요. 그때 t의 범위는 k-1이에요 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것이 합성함수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풀어주시면 g't라는 값은 6t 제곱에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가 되고요. 6으로 묶어주시면 t 제곱 3t 플러스 2가 되죠.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6으로 t-1, t-2가 됐으니 우리는 3차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가 1이고 여기가 2죠. 그래서 최소값을 얘기했으니까 극소값을 먼저 찾아주시면 뒤에 2를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2를 집어넣어 주시면 8이 16 마이너스 9, 4,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에 4, 2 여기가 2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2니까 이 구간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범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3차 함수인데 범위가 생긴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k-1이에요 라고 하면 요 k-1보다 크거나 같다. k-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누가 최소값이 2네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k-1이 어디든 이렇게 돼도 다 상관없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까지 와도 되냐? 이렇게. 어디까지가 그것이 어디까지 오냐? 요거죠. 여기 이렇게. 이 함수값이 똑같이 2가 되는 여기 지점을 찾아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는 2가 되는 그 t값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에 플러스 12t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2 마이너스 9, 12 마이너스 4. 우리는 조립제법을 2로 해보면 2,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2,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인수분해 2, 1, 2,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얘네는 t 마이너스 2의 제곱 2t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가 2고 여기는 뭐가 나온 거예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3차 함수가 지금 2분의 1보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t-1의 기준을 볼 건데 k-1이잖아요. 여기 범위가 k-1. 그럼 k-1이 여기까지 오는 거. 이렇게 가니까 얘도 2고 얘도 2니까 가능해요. 근데 k-1이 여기에요. 만약에 k-1이 여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이때의 최소값은 여길 때가 최소겠죠. 그럼 이거는 최소가 2보다 더 작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k가 될 수 있는 제일 최소는 여기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일 때? 2분의 1 때. 즉 따라서 k-1이 2분의 1일 때가 k가 최소라는 거죠. 그래서 걔보다만 계속 커지면 무조건 다 2만 포함하니까. k는 2분의 3. 정답은 k는 2분의 3이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두화상수 AK에 대하여 x는 k가 두 곡선 이거하고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얘하고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이것에 AB가 8이고 BC의 길이가 2루트 2일 때 이것과 만나는 넓이는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림을 좀 크게 보려고 확대를 해보시면 주어진 거를 보시면 여기가 K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B의 좌표를 우리는 K, 그쵸? 로그 2의 K-A 이렇게 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여기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AB의 길이가 BC의 길이가 지금 2루트 1이에요. 여기가 2루트인데 얘를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우리는 이 직선이 지금 누구예요? 기울기가 이것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 함은 결국에 얘가 x축과 이룬 요 각도가 135도니 여기가 45도잖아요. 그럼 여기가 45도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45도 이렇게 된 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 여기가 2루트 2니 1대1 대 루트 2를 만족함으로써 여기가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2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AB의 길이는 8이라고 했으니 우린 여기의 길이도 6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C좌표를요. 요 B좌표가 평행 이동한 거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B좌표가 X축의 방향 얼마큼 간 거예요? 이만큼 왼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C의 좌표에 여기가 2라서 얘가 이만큼 간 거죠. 위로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가고 이렇게. 그렇죠? 평행 이동으로 점의 평행 이동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쓸 거예요? k-2,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k-2, 지수한테 넣는 게 편하니까 그냥 지수한테 넣을게요. C좌표를. 그럼 C좌표는 k-2, 여기다 k-2를 집어넣으니까 2에 k-3 플러스 1 이렇게 좌표가 나오죠.
그럼 요 A좌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얘는 K, 그쵸? X가 K일 테니까 또 집어넣어 주시면 2에 여기다 이제 K를 집어넣은 거죠. K-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비교해 주시면 얘가 Y좌표고 얘가 Y좌표인데 우리는 요 C하고 A의 Y좌표의 그 차이가 얼마큼 난다? 요 6만큼 난다. 이 얘기잖아요. 그쵸? 요 간격이니까. 그래서 A의 Y좌표인 2의 K-1 플러스 1에서 누구를 빼면 C의 Y좌표인 2의 K-3 플러스 1을 빼주면 그 길이가 6이더라.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플러스 1은 똑같이 없어지고 지수끼리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에 얘는 2의 K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치?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8분의 1이죠. 2의 K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8분의 4가 되니까 약분해 계산해죠. 8분의 3에 2의 K는 6이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2의 K제곱은 6 곱하기 3분의 8을 곱해주면 되니까 16이네요. 따라서 K는 얼마라는 게 나와요? 4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C좌표를 아까 전에 K 대신에 4를 집어넣어주면 되니 2,3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럼 그 B라는 좌표는 그걸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내린 거죠. 그러니 X축으로 이만큼 갖고 Y축으로 이만큼 내리면 이렇게 되죠. 근데 요것이 누구예요? 결국 저 곡선 위에 있으니 Y는 로그 2의 4 마이너스 A가 이 Y 값이 1이라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4 마이너스 A가 2와 같아야 되고 A는 2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그래프라고 알 수 있고요. B좌표는 지금 보시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Y 값이 0이 되죠. 로그 2의 X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x-2라는 진수가 1일 때 0이기 때문에 x는 3이 되고요. D좌표는 3,0이 되죠. 그래서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일단은 지금 누구의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A, C, B 요 넓이는 먼저 구할 수 있죠. 요 넓이는 지금 밑변이 8인 거고 높이가 여기가 수직으로 만났으니까 2죠. 그러니까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8이라서 8이 되고요. 이제 누구의 넓이만 구하면 돼요? 우리는 요 넓이를 구할 거예요. 요 넓이를 구하는데 우린 요 밑변이 2루트 2라는 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D라는 점에서 요 직선을 내린 수선으로 내린 그 길이가 높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직선은 지금 C좌표를 2,3이라는 직선을 구하니 우리는 Y는 마이너스에 x-2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써지죠. 그럼 우리 이 직선과 이 D의 좌표가 지금 3,0이라고 찾았잖아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3,0이라는 점과 x 마이너스 한쪽으로 넘겨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루트에 x 앞에 있는 개수, y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의 3 플러스 0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루트 2분의 2가 되고 약분하면 루트 2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높이가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산해 주시면 2죠. 그래서 이 빨간색의 삼각형 넓이는 2니까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8과 2를 더해주면 되니까 10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도 보시면 A가 2보다 크다인 상수 A에 대하여 fx를 이렇게 하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gx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h1과 h3의 값은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보시면 x가 1이 아닐 때 그리고 x가 2가 아닐 때 hx는 이렇게 생기네요.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hx는 무슨 함수예요? 연속인 함수예요. 연속인 함수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 h1이라는 함수 값은 당연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의 극한값과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x가 1로 갈 때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라는 건 1이 아닐 때를 말하기 때문에 요 식을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리미트 x가 1일 때 fx분의 gx를 갖다 쓸 수 있는데 요 값이 여기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갖다 쓰고요. 얘네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을 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분모에다 1을 집어넣으면 0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극한값이 이러한 함수값과 같아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x-1이 위아래 약분되기 때문에 요 gx가 x-2라는 인수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방법으로 HA도 생각해 주시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A 값과 같을 거고요. 이것도 역시 a로 가까이 갈 때 얘기니까 a가 아닐 때니까 요거를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라고 쓸 수 있는데 요것도 어때요? 요거 a는 2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가 되고요. 마이너스 x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럼 얘네도 어때요? x에다 a를 넣으면 0이 되죠. 근데도 우리는 이 값도 역시 어때야 돼요? 존재해야 돼요. 그쵸? 그래야 우리는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다라고 둘 수 있으니까. 그러니 얘도 어때요? x-a가 있어서 약분이 돼야 돼요. 우리는 최고 차근계수가 1인 3차 함수 gx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g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예요. 그래서 값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똑같을 텐데 우리는 여기 이렇게 a까지 찾아낸 거예요. 그쵸? 그럼 하나가 더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누구냐? 보시면 hx가 지금 누구에서 불연속이에요? 2에서 불연속이에요. 혹시 연속이 될 수 있지도 않아요? 라고 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2를 집어넣은 4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 플러스 2a와 같을 때 우린 연속인데요.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2a는 3이라서 a는 2분의 3인데 2분의 3은 2보다 크다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fx 자체는 2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분모인데 분모가 좌극한과 지금 우극한의 값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gx는 어때요? 다항함수라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일치해요. 똑같은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서로 다르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h 자체가 연속이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그쵸? hx가 지금 fx분의 gx죠. 어차피 x는 2일 때니까 x가 2일 때를 볼 거니까 1도 아니고 a도 아니고. 그럼 보면 얘는 x는 2에서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요. 근데 얘는 뭐예요? x는 2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은 같은 연속이에요. 그러면 얘네를 값을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g에다가 누구 넣은 거? 2 넣은 게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분자가 0이면 얘가 불연속이 값이 다르더라도 분자가 0이면 그 값이 0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gx가 x-2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것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온전한 gx를 찾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 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값을 찾아주시면 이렇게 약분해 주시고 1을 집어넣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떼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f1 값이라는 함수값과 같을 거고요. 여기도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지워주고 a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a분의 a-1에 a-2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떼어주시면 a분의 1-a에 a-2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도 역시 이것이 바로 ha의 극한값이자 함수값이겠죠. 그러니까 나에서 우리는 f1이라는 함수값과 ha의 함수값이 같다고 했으니 2분의 1-a는 a분의 1-a 곱하기 a-3 a-2네요. a-2 요거와 같고요. 우리는 여기 1-a는 똑같이 약분해도 상관이 없죠. a는 2보다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자. 그러면 a는 2a-4가 되고요. a는 4라는 값이 나오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a가 4라는 걸 찾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h1의 값은 2분의 1-a였으니 2분의 1-4여서 2분의 -3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h의 3의 값은 결국 a가 4니까 1도 아니고 3도 아니잖아요.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f의 3분의 g의 3이에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f의 3이라는 것은 2보다 클 때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9 플러스 4, 3, 1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g의 3값은 gx도 역시 어떻게 해요? x-1, x-2, x-a인데 x-4 이렇게 찾으면 되죠. a가 4였으니까. 그럼 3을 집어넣어 주시면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3분의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죠.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h의 3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잖아요. 그래서 h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으니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2를 더해주시면 6분의 1 통분할게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6분의 마이너스 13. 정답은 3번입니다. 보시면 13번은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절대값 S3과 절대값 S6과 절대값의
x11 빼기 3과 셋이 다 모두가 같을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의 첫째 항의 합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먼저를 풀려고 해요. 그러면 S3의 절대값이 S6의 절대값이랑 같다라는 푸는 방법은 두 가지죠. S의 3이 S6이랑 이렇게 같을 수가 있고요. S의 3은 마이너스 S6과 같다.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되죠. 절대값은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주시면 2분의 3의 2A 플러스 2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값이 2분의 요 첫 번째 경우를 먼저 풀게요. 6의 2A 플러스 5D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여기 2가 똑같이 지워주고 3도 약분해주면 이렇게 되죠. 2도 요 안에서 다 약분할게요. 그럼 A 플러스 D는 2A 플러스 5D 이렇게 될 거고요.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A는 마이너스 4D 이렇게 되는데 보면 첫째 항이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첫째 항 A가 양수죠. 그럼 이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4D라는 이 값이 양수다. 따라서 D라는 값은 음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보시면 다시 집어넣어주면 아까 전에 S의 3이라는 값이 2분의 3의 2A 플러스 2D였기 때문에 우린 이 자리에 이걸 대입하려고 해요. A 자리에 마이너스 4D를 집어넣어주시면 이거의 3의 마이너스 8D 플러스 2D가 되고요. 그러면 2분의 3의 마이너스 6D가 되겠죠? 약분해 주시니까 마이너스 9D가 될 거고요. 요 마이너스 9D는 당연히 양수겠죠. D가 음수였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값 S의 3이라는 것은 그대로 S3으로 나오고요. 그것이 우리는 이번엔 얘가랑 같다. 그쵸? 절대값 S의 11 마이너스 3과 같다. 이렇게 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S의 11을 또 갖고 오시면 2분의 11에 2A 플러스 10D죠. 10D인데 우린 여기다가도 요 A 자리에 마이너스 4D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1에 마이너스 8D 플러스 10D가 되고요. 계산해 주시면 얘가 2D니까 약분해서 11D가 되겠죠. 그럼 11D는 D가 아까 전에 음수였잖아요. 그럼 11D는 음수인 거기 때문에 절대값 S의 11의 값은 마이너스 11D라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값 S의 3은 절대값 S의 11 마이너스 3이랑 같다고 했으니 우리는 요거는 아까 전에 구해준 게 여기 있죠. 마이너스 9D 마이너스 9D는 요거는 마이너스 11D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11에서 9를 빼니까 2D죠. 2D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따라서 D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는 조건에 만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A의 값은 아까 전에 A는 마이너스 4D였어요. 여기서 그쵸? 처음 주어진 게 마이너스 4D라고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을 해주시면 6이 되죠. 그래서 첫째 항이 나올 수 있는 게 6이 된다. 이렇게 다 되고요. 이제 요거 두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우도 똑같이 식은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것도 2분의 항의수가 3이고 2A 플러스 2D 이렇게 써주고요. 얘는 대신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6에 이렇게 2A 플러스 5D 이렇게 되시면 똑같아요. 약분은 똑같이 해줄 거고요. 여기 2도 약분해주면 A 플러스 D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도 역시 전개해 옆으로 넘겨주시면 3A는 마이너스 6D가 되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D가 되는데 얘도 역시 0보다 크죠.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우리가 그러면 S의 3이라는 값을 구해보시면 2분의 3에 2A 플러스 2D라고 했는데 여기 A 자리에 여기를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2분의 3에 마이너스 4D 플러스 2D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D가 되니까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3D가 되죠. D가 아까 전에 여기서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S의 3이라는 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3D 0보다 크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또 역시 얘네도 S의 3은 절대값 S의 11 마이너스 3 이걸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S의 11도 역시 찾아주시면 2분의 11에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고 2A 플러스 10D가 될 거고요. 여기다도 역시 요거를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11에 마이너스 4D 플러스 10D가 되고요. 얘는 6D가 되기 때문에 약분해 주시면 3이니까 33D가 되겠죠. 그래서 D는 아까 전에 음수였기 때문에 이 값은 음수겠네요. 그럼 절대값 S의 1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따라서 우린 요 식을 완성해 보면
여기 식을 완성해 본다면 마이너스 3d는 마이너스 33d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넘겨주면 30d는 마이너스 3이니까 d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라고 나오고 얘도 역시 음수인 게 만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여기서 아까 전에 마이너스 2d였어요.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해주시면 5분의 1이 되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여기 5분의 1도 나왔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나왔고요. 우리는 그 첫째 항의 합이기 때문에 결국 6 더하기 5분의 1이 돼서 계산해 주시면 5분의 6, 5, 30, 31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도 함께 보시면 두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 gx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보기에 옳은 것만은 고른 것이라고 있거든요. k가 0일 때 방정식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k가 0을 했으니까 지워버리고 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둘이 계산해주면 플러스 4네요. 이것이 0인 게 만나는 실근이 하나라는 건 y는 이러한 그래프와 그쵸? y는 이러한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이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그러면 미분을 해주시면 3x제곱 플러스 4x가 되고요. 얘네를 x로 묶어주시면 3x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면 얘는 3차 함수 개형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가 0이죠. 0을 넣어주시면 원래 식에다 집어넣는다면 4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y는 0, 이걸 여기 4보다 밑에 그려야 되겠죠? 그럼 만나는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도 보시면 fx-gx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은 4분이다 라고 했으니 니은도 보시면 우리는 계산을 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은 이게 fx는 gx라는 거잖아요. fx 이렇게 넘겨서 fx는 gx 이렇게 둘까요? 이렇게 두면 2x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고요. 요 k가 문제니까 얘만 넘겨주고 넘겨봅시다.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8은 kx고요.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이렇게 0,0을 지난 직선이네요. 요거하고 만나는 점이 2개가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해주시면 3x제곱에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x로 묶어주시면 3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3차 함수 개형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찾아주시면 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0,8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3분의 4를 집어넣어 주시면 27분의 64 마이너스 9분의 32 플러스 8인데 요 값은 0보다 크다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얘는 0,0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얘네는 여기서 0,0을 지나는 직선이니 0,0을 지날 건데 우리는 더 내릴게요. 왜냐면 얘도 0보다 크니까. 그래서 0,0을 지나면서 만나는 점이 2개가 되도록 그리는 방법은 0,0을 지나면서 만나는 점이 2개가 되는 직선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뭐 할 때밖에 없어요? 접할 때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접할 때. 그렇죠? 이렇게 접할 때. 접하면 우리는 만나는 교점이 얘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서 하나 만나고요. 여기 접점이니까 한 점이 만나죠.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만나는 실근이 2개일 때죠. 그럼 우린 여기를 접점이라고 하고 요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하는데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t라고 두시면 t,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0,0이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요 y는 kx가 0,0을 지난 직선이니까 그러면 요 점 지금 요 0,0하고 요 t라고 둔 요 점 사이의 그 기울기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 t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어때요?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지금 같은 형태이고요.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식을 세워보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것은 뺀 거죠. 그래서 x좌표끼리 빼면 t 빼기 0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 빼기 0은 미분계수. 아까 전에 미분한 값이 여기였잖아요. 여기다 t를 집어넣은 3t 제곱 마이너스 4t와 같은 걸 알 수 있고요. 양변에 t를 곱해서 써주시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0t 제곱 8은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이 되고요. 한쪽을 넘겨주시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되죠. 이로 약분을 해도 돼요.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 조립제법 써주시면 이렇게 써주고 얘가 2로 되겠네요. 2이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그러면 t 마이너스 2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는 0이죠. 여기서 t값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t는 뭐밖에 안 나와요? 2밖에 나오지 않고요. t가 2라는 것은 이 접점의 좌표가 결국 2,2를 집어넣어 주시면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직선의 기울기죠. 그 기울기가 바로 k니까. 그러면 따라서 k의 값은 이렇게 두 점이 접할 때 k의 값은 4라는 걸 우리는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다가 t에다가 2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두 점 사이 기울기를 써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4분이다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이것도 보시면 절대값 fx는 gx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k가 존재한다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이것은 절대값 fx는 gx는 식으로 써주면 2x제곱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그래프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 우린 옆에 있는 이 gx의 값도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돼요. 둘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 2로 묶어주시면 x-1,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고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생겨요. 즉, 이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범위가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절대값을 풀어주기 위해서 절대값 fx가 gx랑 같다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죠. fx가 누구랑 같을 수 있어요? gx랑 이렇게 같을 수 있고 또는 마이너스를 붙여놨을 때 우리는 gx랑 같을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경우는 지금 니은의 조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니은과 같을 거고 니은과 같을 때는 지금 옆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을 같이 보시면 여기서 이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면 K가 지금 4일 때가 딱 이렇게 뭐예요? 접하죠. 그럼 K가 4보다 어떠면 크면 이렇게 몇 점에서 만나겠어요? 3개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K가 4보다 클 때는 만나는 그 교점이 3개고 K가 4일 때는 2개고 K가 뭐보다 4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눕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눕게 되니까 만나는 교점이 1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요 그래프는 이제 그려야 되니까 다시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려보면 마이너스 fx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게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6은 2x제곱 마이너스 2 이런 뜻이고요. 우리는 뭐 해줄 거예요? 한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누구만 냅두고 kx만 넘겨주고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 이런 그래프를 보는 거고요. 얘도 역시 이거와 요 그래프를 보는 거죠. 그럼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플러스 4x가 되고요. x로 묶어주면 3x 플러스 4인 그래프가 되죠. 그럼 얘네는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가 0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그러면 얘네도 역시 요 y는 kx라는 그래프는 0,0을 지나는 직선인 그래프니까 우리는 기준점이 접할 때잖아요. 그럼 이렇게 접할 때를 쭉 보시면 어차피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만나는 점이 2개잖아요. 이렇게 접할 때를 또 기준으로 삼으면 얘는 무조건 0,0을 지나는 애고 얘도 t, 저 곡선 위에 있으니까 t세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4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역시 그렇게 쓰면 돼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러니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써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것의 기울기. 이걸 미분했을 때 t를 집어는 3t제곱 플러스 4t와 같다. 이렇게 놓고 또 넘겨주시면 양쪽에 t를 또 곱해주시면 t세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4는 3t세제곱 플러스 4t제곱이 되고요. 한쪽으로 다 넘겨주시면 2t세제곱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죠. 그러면 얘네도 2로 약분해주면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1, 0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해주시면 얘네는 1로 될 것 같으니 넣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면 t-1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는 0이고요. 여기서 근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t는 1일 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좌표는 결국 1,1 집어넣어 주시면 1,7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1,7이라는 게 나오고 우리는 요걸 만족하는 이때의 k값은 이것의 기울기는 7이라는 걸 알 수 있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그러니 얘네는 결과적으로 얘네는 결국 무슨 뜻이요? k가 7일 때가 2개고 그쵸? 그 다음에 k가 7보다 크면 3개고 k가 누구일 때 7보다 작을 때가 1개인 거죠. 근데 나는 결국엔 접선이 여기서 보면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걸 찾을 거예요. 그럼 5개가 되는 범위, 요거 둘을 다 만족하는 5개가 되는 공통 범위를 보시면 여기서는 k가 4일 때 그리고 여기는 7보다 클 때 이렇게 해야지 3개, 5개잖아. 2개, 3개. 그쵸? 근데 k가 4일 때 7보다 크다는 범위를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둘이 k는 4인데 7보다 크다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 경우 더해서 5개가 되는 요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또 있죠. 얘가 k가 4보다 크고 k는 7일 때 이렇게도 둘이 합치면 5개잖아요. 그러면 7인데
4보다 크다는 범위에 들어가니까 이 경우는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일 때는 만족한다. 그쵸? 만족하더라. 그래서 이때를 보면 되는데 우리는 K가 7일 때가 여기선 2개에서 만나고 여기는 3개가 되니까 합쳐서 5개니까 만족하잖아요. K가 7일 때 과연 요 마이너스 1과 1 범위에서도 만족을 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럼 K가 7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딱 접할 때니까 그때 만나는 점은 1하고 마이너스 3보다 4보다 훨씬 뒤에 있는 애니까 요 범위에 다 만족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한 점, 두 점이 되는 거 만족하죠, 둘 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는 치가 7일 때 만족하는 x는 1하고 뭔가 여기 별 하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일 때는 3개가 온전하게 나오는지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나는 요게 y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이 7x와 만나는 점이 온전하게 3점이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7x 플러스 8은 0 넣고 조립제법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1을 집어넣어 주시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조립제법을 했을 때 x-1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은 0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32가 되니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 이렇게 돼요. 그럼 요것이 다 둘 다 요 범위에 존재해요. 그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3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고 1 플러스 루트 33도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니 이 두 점 다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x는 1이라는 점이 또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구한 요거 해에서 1이라는 해가 공통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세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4개의 점이 되죠. 4개가. 그래서 7이라고 놓고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근의 개수가 5개가 아니라 4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5개가 되는 K는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에 대하여 AB의 길이가 여기의 길이가 2고요. BC의 길이도 2고요. AD의 길이는 3인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가 3분의 파이일 때 우리는 여기를 세타라고 뒀고요.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래요. 보시면 이제 삼각형 ABD 여기죠? 요거와 삼각형 BCD는 요거예요. 그쵸? 요렇게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CD를 구할 수 있대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 요거 가지고 코사인 법칙 이용할게요. 삼각형 ABD의 코사인 법칙은 BD의 길이의 제곱은 해서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끼인각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13 더해서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6이라서 7이겠네요. 그래서 BD의 제곱은 7이고 우리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지금 삼각형 BCD의 코사인 법칙도 쓰려고 해요. 근데 BCD 법칙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우리는 여기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쓸 거고요. 여기 내가 알고 싶은 CD의 길이를 X라고 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BD의 제곱이 7이니까 여기는 루트 7이라는 걸 찾은 거죠. 그리고 이 ABCD라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원에 내접하면 마주보는 각의 크기 합이 얼마다? 180도다. 그래서 여기는 3분의 2파이라는 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 우리가 원이 있고 그 원에 사각형이 내접하게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려준다면 이렇게 사각형이 내접하도록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려준다면 요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이들의 합이 얼마였어요? 180도였죠? 즉 파이였죠? 여기 중학교 내용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도 역시 마주보는 변의 각의 크기이기 때문에 둘이 더해주면 180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마주보는 여기가 3분의 2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삼각형 BCD의 코사인 법칙을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써주시면 이 코사인 누구라고 쓸까요? 3분의 2파이는 해서 식을 써볼까요? 이번에 코사인 법칙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x분의 제곱해주고 마이너스에 마주보는 의 제곱으로 빼주시면 되죠.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을 뺀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각변환에 의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죠.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2 곱하기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2 지워주시고 갖다 곱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x x제곱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3은 0이기 때문에 3, 1에 플러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 또는 1인데 길이기 때문에 1이겠죠? 그래서 CD의 길이는 1이다.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두 번째 것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걸 보시면 삼각형 EAB. EAB가 어디예요? EAB 이렇게 요 큰 삼각형을 말해요. 요 삼각형 EAB와 삼각형 ECD 요것이 뭐라는 걸 보고 싶어요? 닮음이래요. 왜 닮음이에요? 여기 세타가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파이면 여기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3분의 2파이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직선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3분의 파이가 되죠. 합쳐서 180도니까. 그러니까 요 각과 요 각이 같고 요 세타는 공통각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이 큰 삼각형과 닮음임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닮음이 되도록 모양을 꺼내 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 그래서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거꾸로 썼네요. 여기가 D고 여기가 C가 돼가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세타가 되는 이 삼각형이 원래 A, B, E하고 닮음이다. 이렇게 보라는 문제고요. 그때 나는 이 D의 길이를 구하래요. 이 D의 길이는 여기를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를 X라고 두면요. 여기가 X라는 얘기야. 그쵸? 근데 주어진 값이 여기가 3이라고 주어졌고요. 여기가 2라고 주어졌고 여기도 2라고 주어졌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C, D의 길이는 위에 가에서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1이라고 구해놨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2D. 그쵸? 그래서 요거를 X라고 놓고 잘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닮음을 봐보도록 합시다. 닮음을 보시면 우리는 닮음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길이의 비도 1대 2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몇이에요? 2가 되니까 여기의 길이는 2x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닮음비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큰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닮음비가 2대 1이니까 여기도 2대 1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가 2x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큰 삼각형을 보시면 여기 각이 3분의 파이예요. 우리는 그래서 뭘 쓸 수 있어요? 저걸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삼각형 ABE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죠.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 곱하기 3 더하기 x죠. 그거 분에 제곱해주고 3 더하기 x도 제곱해줘서 마이너스 누구를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죠.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닮음비로 하셔도 돼요. 여기가 2x라고 찾았으니까 여기를 2x 마이너스 2가 되죠. 맞죠? 그러면 여기의 길이비가 2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요거보다 그죠? 우리가 아예 닮음이라고 주었으니까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답은 요거 코사인으로 해도 되고 닮음으로 해도 되는데 이 닮음이 더 편할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닮음비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닮음비는 1대 2라고 했으니 1대 2는 여기도 2x-2 대 여기 길이가 되겠죠? 3 플러스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내항의 곱수는 외항의 곱과 같으니 4x-4는 3 플러스 x가 되고요. 넘겨주시면 3x는 7이 되네요. x는 3분의 7, 즉 우리가 x는 여기 2d라고 뒀으니까 2d의 길이는 3분의 7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되시죠? 이렇게 닮음비로 풀어줬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ECD 여기 ECD죠? 요거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얘네도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사인 세타랑 마주보는 게 요 1이고요. 사인 3분의 파이랑 마주보는 게 요 x죠? 그래서 삼각형 ECD에서 사인 법칙이라 함은 사인 3분의 파이분의 마주보는 x 3분의 7이고요. 이것이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1과 같다. 이렇게 풀라는 얘기죠. 이렇게 곱한 거랑 같으니 3분의 7 사인 세타는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따라서 사인 세타는 7분의 3을 이렇게 같이 곱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7분의 3을 곱해주시면 14분의 3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14분의 3 루트 3이 다가 나오겠죠. 따라서 P라는 값은 1이었고요. Q는 3분의 7이었고요. R은 14분의 3 루트 3이었기 때문에 P 더하기 Q 곱하기 R이라는 값은요. P랑 Q랑 더해주면 3분의 10이죠. 곱하기 14분의 3 루트 3이라고 하면 약분해주시면 7분의 5 루트 3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